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이고 아직 아기가 없어서 열심히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난임 상태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해서 몇 달씩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미친 듯이 울었다가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어차피 안 되는 임신이니까 하는 체념 같은 거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친구와 저는 같은 해에 결혼했어요. 드레스 투어도 함께 했고 신혼집도 같이 꾸미면서 잘 지내왔어요. 친구는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했어요. 그땐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축하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허전함이 생겼어요. 같이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벌써부터 저만 뒤처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친구가 입덧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구가 걱정되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고생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친구는 전혀 몰랐겠죠.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너네는 언제 생겨? 같이 키우면 재밌겠다. 빨리 임신 좀 해. 이런 말들이요.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기긴 했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결국 감정에 골이 생기더라고요. 결혼 전만 해도 결혼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에도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렸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 소식은 없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영양제며 한약, 운동, 식단 조절까지. 그런데도 임신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안 되는 거, 그게 더 사람을 지치게 했죠. 매달 생리 예정일만 되면 괜히 기대하게 되고 약간이라도 몸이 달라지면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늘 며칠 안에 무너졌고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어느 순간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고갈되는 걸 느꼈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했어요. 이젠 더 미룰 이유도 기다릴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전부 임신이라는 목표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배주사 맞는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고 체열 결과에 따라 희망과 절망을 오가면서 늘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어도 그 웃음이 점점 어색해졌어요. 평범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나만 딴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시험관 시술 중이라고 털어놨어요. 친구라면 절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헐, 너 그렇게까지 해서 애가 갖고 싶은 거야? 나라면 죽어도 나 혼자 주사는 못 놓겠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 그런 거 하면 부작용도 많다던데 괜찮아?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불필요한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야, 그렇게 애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해. 입양하면 되지 뭐하러 그리 힘들게 돈 쓰고 몸고생하며 임신하려고 해. 외국 사람들은 입양도 잘만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핏줄에 집착하는 거야? 전 순간 얘가 미쳤나 싶었어요. 아무렇게나 나불댄다고 다 말이 되나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전 단순히 아기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낳은 아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라면 다 알 거예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임신을 못하니까 전생에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화내면 자존심이 더 상할 것 같아서 결국 화도 못 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분위기를 넘겼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는 첫째를 낳았어요. 축하는 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친구는 저에게 하루에도 몇 장씩 아기 사진을 보내왔고요. 저도 처음엔 귀엽다, 잘 크고 있네 이런 말이라도 했는데 점점 할 말도 없어지고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도 느껴졌죠. 그렇게 서서히 멀어지던 중 몇 달 후 친구에게 둘째 임신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임신해서 미치겠다. 첫째도 힘든데 또 애가 생겼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임신기계인지 눈만 맞으면 임신한다고. 친구는 농담으로 말했을지 몰라도 난임인 저한테는 더 아프게 박혔어요. 전 임신이 안 되어서 미치겠는데 자긴 임신기계라니. 누군가에겐 가벼운 말이 어떤 사람에겐 잔인한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밤마다 그 얘기를 되새기며 괴로워했어요. 속에서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넘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친구는 둘째를 낳자마자 또 아기 사진을 여러 장 저한테 보냈고요. 저 솔직히 남들 임신 소식, 출산 소식, 아기 사진 보는 거 다 너무 힘들어요. 친구 아이라고 예외는 없죠. 게다가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친구라 당연히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사진 받고도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연락 없어? 아기 보러 놀러와.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친구는 여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전 그 뒤로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렸어요. 사실 친구는 지금도 제가 왜 멀어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설명한다고 해서 친구가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요. 저만 속 좁은 사람 되겠죠.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제 마음만 계속 무너진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 주위엔 난임을 겪고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얘기를 꺼내도 불쌍한 사람만 되고 진심으로 이해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와의 추억은 좋았었지만 지금의 관계는 저에게 독만 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네요. 친구는 제게 그런 말들이 상처였다는 걸 알까요? 혹시나 그 친구가 이 영상 보게 된다면 꼭 말해주고 싶네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사연극장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